Hello, I am Hakjin Kim, who will introduc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quantum computing today. 안녕하세요. 데이터 공작소 인공지능 스터디 2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논바이오텍 대표를 맡고 계신 김학진 대표님께서 양자 컴퓨터 이해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세미나를 해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김학진 대표님 7가지 직업을 갖고 계시다는데 네, 또 세미나를 들으면서 뭘 하는지 또 자세히 듣고요. 오늘 하여간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김학진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제목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김학진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진원바이오텍 김학진입니다. 네, 직업이 7개였다가 원년 탈모가 와가지고 고생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적절하게 몸과 마음을 챙기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입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만 생각했었던 게 생각보다 쉽네? 이거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입문 단계고, 여기서 이제 초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소개받은 김학진이고요. 저희 회사는 주로 이제 마이크로어레이라고 하는 IT 분야의 반도체처럼 BT 분야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툴.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어레이 하나 돌리면 한 100년치 해요. 일반 바이오 실험으로 한 100년 할 거 저희 한 큐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 개발, 그리고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 개발된 물질에 대한 최적화 정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어레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를 신약 개발에 활용하는 게 저희의 회사의 스키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침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한 케이라스라고 하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췌장암 치료제이죠. 췌장암 치료제의 약물 목표죠. 약물 목표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을 디자인하는 것을 저희가 논문으로 내서 리서치 하이라이트 논문이긴 하지만 논문을 내서 팔자에 없는 네이처 저자가 됐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뭔가 약간 이상한 요즘에 좀 약간 무슨 토끼?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토끼가 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하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 고객사들은 국내외로 해외에도 미국 주로 이제 있고요.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국내 160여 개국 그리고 발굴하거나 개발한 신약은 300개 이상 수행한 프로젝트는 1,100개 이상 정도가 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간단하게 설명 약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과학, 기술, 산업계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학문의 기초는 물리학, 그리고 그 위에 화학, 생물학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은 원자를 다루는 것이고 화학은 원자 간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고 일부 원자 간의 결합이 개체를 이루고 환경에 적응하고 하는 것이 생물이고 그 생물 중에서 인간을 위한 약학, 의학, 나노 환경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각각의 과학 분야들은 과학 레벨과 기술 레벨 그리고 산업계 레벨로 이렇게 TRL 기준으로도 볼 수 있고 합니다. 이렇게 쭉쭉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 기초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오늘은 1시간밖에 안 돼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빨리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빠르게 쫓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몸 여기 안경 이거 테 없는 안경이거든요, 이거. 테 없는 안경. 이런 몸 이 머리카락 저 원년 탈모 오고 막 했더니 좀 남아 있는 머리카락.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 우주 뭐 전부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물리학입니다. 그 원자들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최각에서 전자가 이렇게 빙빙 도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었었죠. 그때 이 전자의 상태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있고 이게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도 있고 흥분한 상태 이렇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런 것처럼
요런 것처럼 이 전자의 상태를 가지고 들뜬 상태, 무슨 상태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계산 그것을 계산으로 이용을 하는 게 양자 컴퓨터예요, 기본적으로. 좀 이따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움직임과 비슷한 것이 큐빗이고 그 큐빗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 요게 양자 컴퓨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왜 각광받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실리콘 기반의 컴퓨팅에 한계가 왔다. 요 점이 가장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 나노, 2 나노 이런 공정들이 있죠. 우리 뉴스에서 봤었던 TSMC가 이번에 2 나노를 뭘 수율을 얼마 정도 뽑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그랬을 때 2 나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양자 터널링이라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국은 그 반도체에 오류를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의 기술 한계가 왔고 그래서 그러한 한계들을 양자 컴퓨터로 돌파해 보고자 하는 게 현재의 추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거기에 맞춰서 검색량이라든지 아니면 특허들 출원되는 특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더라고 되어 있는데 IBM이 제일 많고요. 기본적으로 구글, D-Wave 등등이 쫓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건 이제 가트너 그룹에서 주창을 하는 그 하이프 사이클인데 우리 양자 컴퓨터의 하이프 사이클이 지금 이 정도 피크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다가 내려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양자 컴퓨터의 알고리즘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 완료가 되고 좀 상용화가 되면서 이 대중들의 시선이 혹은 사람들이 보는 기술의 어떤 그런 가치랄까? 요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 지금 요 시점에 와 있다. 저는 이제 고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양자 컴퓨터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는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해서 큐빗 간에 연결을 하는 것이 잘 안 되던가. 하나의 큐빗이 있을 때 요 큐빗이 제대로 된 결과값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어쨌든 보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BM에서 무슨 뭐 어느 뭐 대학교에 뭐 127 큐빗짜리 무슨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네. 걔한테 1 더하기 1을 예를 들어서 1 큐빗을 지정을 해 가지고 1 더하기 1을 1000 번을 물어보면은 그중에 10번 전후로 1 더하기 1이 값이 답이 2가 아닌 값이 나옵니다. 그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래서 요런 한계들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런 이게 내리막길, 인식으로서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우상향으로 쭉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대중의 인식이 어땠다. 뭐 '아 D-Wave 주가가 많이 좀 떨어졌던데 그러면 양자 컴퓨터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고 대중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그 어떤 그런 기술 역량이라든지 보급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가트너 그룹에서 발표한 자, 요건 가려 놓을게요. 뭐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에는. 자, 가트너 그룹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디스럽티브 임팩트 파괴적인 그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파이낸스 부분 최적화 부분, 퀀텀 머신러닝, AI 요런 부분들에서 그리고 우주 방위라든지 케미컬 부분이나 요런 부분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리라고 100%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케미컬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파이펫을 잡고 실험한다든지 각종 장비를 가지고 실험한다든지 혹은 인공지능으로 한다든지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한 알고리즘으로 대체가 된다. 요거예요. 옛날에 우리 케미컬 기반의 그런 의약품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요런 멤브레인 위에다가 요런 물질을 이렇게 얹어 놔요, 이렇게. 요렇게 물질 얹어 놓고 여기다가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어떤 물질들을 처리를 해서 결합을 보고 그래서 그 결합되어 있는 것을 떼내 가지고 걔를 가지고 뭐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개발을 시켰는데 현재는 그거에서 넘어서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죠. 사실상 케미컬 신약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다 넘어갔다고 저는
예, 90% 이상은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자, 그런데 그것도 인제 "양자 컴퓨터로 완전히 넘어간다."라고 가트너 그룹이 얘기했죠. 이분들은 어디 뭐 양자 컴퓨터 회사에서 낸 자료가 아니죠. 이 가트너 그룹은 기본적으로 비하가 아니라 문과분들이에요. 그래서 상관이 없죠, 이분들은 컴퓨터랑 이런 거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유명한 컨설팅 그룹이고 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분들이 예측을 한 거는 요렇게, 요런 분야 케미컬이라든지 라이프 사이언스 요런 데에서 혁신이 파이낸스 마찬가지고요. 일어날 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특허의 연평균 성장률 CAGR은 25%에 달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오류 수정, 결함 허용 요런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요. 요거 쪼끔 뺄게요.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한 건 IBM.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거는 중국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고, 아무래도 미국이 인용 빈도가 너무 고 임팩트 특허를 최대한 많이, 가장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데, 이분들은 약간 저렴하게 잘 만드는 게 잘하죠. 중국은 원래 우리가 뭘로 좀 유명하냐면은 대륙의 실수 뭐 해 가지고 샤오미에서 뭐 나온 뭐가 대륙의 실수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기술인데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 고러한 파괴적 혁신을 만드는 것이 중국이죠. 원래는 이렇게 비싸게 들어와야 되는데, IBM 퀀텀 컴퓨터 1초 쓰는데 2,500 원입니다. 2,500 원이에요. 저 PC방 1 시간 아니에요. 1 초, 1 세컨드 2,500 원. 뭐 하나 돌렸는데 6초 썼네? 바로 점심값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기술 확산인데,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저렴하게 만들어 버리는 순간 파괴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그 파괴적 혁신은 모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봤었죠. 옛날에 우리 못 쓰신 분, 안 써 보신 분들 있지만 피처폰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막 네이트 버튼 한번 잘못 누르면은 막 십몇만 원씩 두드려 맞고 막 했었죠. 근데 그것이 뭘로 끝났느냐? 이런 파괴적 혁신 기술이었던 와이파이로 끝났죠, 사실상. 고렇게 됐었고, 전기를 처음 발명한 건 에디슨이지만 그때 진짜 찐 부자들은 뭐예요? 발전소 옆에 살았죠.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제 교류 전력을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전기가 보급이 됐었고, 그런 것들이 파괴적 혁신입니다.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1 더하기 1을 안 틀리는 것, 1 더하기 1을 잘 안 틀리게 하는 것이 신뢰도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규모입니다. 각각을 fidelity, scalability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현재는 요 두 방식 중에 하나가 쓰여요. 이온 트랩 방식, 초전도 방식, 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애트리가 이제 그 중성원자 쪽이었나 이쪽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방식이 현재 도미넌트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은 하드웨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미 너무 많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세금 투입해 가지고 할 게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밸류 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과학, 기술, 경영 뭐 이런 말씀 드렸었었는데, 밸류 체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는 이미 미국, 중국이 많이 그 도미넌트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웨어 와 응용, 이걸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이 응용 정도, 소프트웨어와 응용 정도에 포커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술자에겐 국경이 없죠. 그래서 고런 점에 있어서 굳이 우리가 기술자로서 아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굳이 만약에 뭔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해외로 나가서 꿈을 펼치는 것도 저는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예. 세금 내고 뭐 하는 저 국민 입장이 아니라 그냥 기술자로서 그런 것들도 우리의 선택 중에 하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온 트랩 방식, 초전도 방식 요 두 가지인데, 이온은 이렇게 이온 트랩을 이렇게 하나 잡아 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제대로 컨트롤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큐비트 확장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렵다. 그리고 초전도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떤 극저온 냉각을 해야 되고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에 쪼끔 좀 어려움이 있죠. 1 더하기 1을 많이 틀리죠. 근데 스케일러빌리티가 좀 좋다,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IBM이 이번에 그 시스템을 개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좀 이따 돌려볼 건데 고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뭐 이런 방식들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이온 트랩 방식이 정확도는 최강이에요. 아주 좋아요. 근데 대규모 스케일러빌리티 큐빗들끼리 연결을 해 가지고 어떤 퀀텀 서킷을 짜고 뭐 뎁스가 얼마니 큐빗이 몇 개네 하는 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점에 어려움이 있고 초전도 방식은 상용도에 가장 앞서 있는 방식이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정확도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얘가 지금 1 위고 얘가 2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첩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해를 하실 때 딱 세 단어만 알면 돼요. 양자 컴퓨터 이해할 때는 딱 세 단어. 그 첫 번째가 중첩, 두 번째가 얽힘, 세 번째가 측정입니다. 측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중첩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한다. 고전 비트는 동전이 빙글빙글 돌고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짜장면 짬뽕 먹을 때 뭐 먹지? 생각하는 상태. 요 상태가 딱 중첩 상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집을 이게 아니면 '점심 메뉴 뭐 먹지? 저녁에 나 배고픈데 뭐 먹지?' 할 때 온갖 것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큐빗이죠, 사실. 여기 이 뚜껑 우리 머리통이 사실 하나의 큐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큐빗의 양자 컴퓨터의 중첩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부일 대표님이랑 점심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어요. 그러면은 이 미니 탕수육 하나 시키고 식사 뭐 먹을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부일 대표님이 잘 모르셔. 잘 결정 아직 못 하셔서. 그러면 이부일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대표님 뭐 드시겠어요?" 하면은 이부일 대표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저한테. 근데 대표님은 뭐 드실 건데 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제가 모른다 그러면 이불 대표님, "대표님 혹시 뭐 드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 게 고렇게 해서 서로 간에 얽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인탱글먼트, 얽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불 대표님이 짜장면을 드신대. 그러면 나도 짜장면을 먹을 확률이 좀 올라가겠죠. 그죠? 고런 것이 얽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먹지?" 할 때 "뭐 먹을 거야?" 했을 때 한 명이 짜장면." 그러면은 나도 짜장면이라고 선택할 확률, 그런 것들이 얽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만 딱 결정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 '아 나 짜장면 먹어야지.'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오다가 들어간 거 아니죠. 오다가 들어가는 것은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뭐 드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짜장면이요. 저도요."라고 하는 게 최종적인 결정인데 그것이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 짬뽕이 막 혼란스러운 상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 뭐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 먹는 거와 반대되는 걸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얽힘, 그리고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로 확정이 되는 '아 전 짜장면으로 먹을게요.'라고 확정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동전의 양면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가 중첩 상태고, 이때 하나의 큐빗이 다른 큐빗에 영향을 주거나 하나의 큐빗이 다른 큐빗에 영향을 받거나 하는 것을 얽힘 상태고,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돌 수가 있는데 요것이 퀀텀 컴퓨팅의 가장 큰 파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되게 단순한데 경우의 수가 많은 걸 제일 잘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 짜장면 짬뽕 선호도 조사"라고 해 가지고 4,800만 국민들의 모든 짜장면 짬뽕 선호도를 다 조사한다라고 하면은 보기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렇게 됐을 때 케이스 사례가 너무 많죠. 요걸 이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합니다, 요거를. 요런 것들을. 그래서 원자 단위에서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원자의 위치라든지 요런 것들을 바꿔 가지고 안정화가 얼만큼 되는지 요런 것들을 VQE로 계산을 한다든지 요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장 실질적인 사례로는 시카고였나 LA였나 한국
항구에 배 들어오는 동선 짜는 거 그거 부산한 것도 지금 하고 있죠, 양자 컴퓨터로. 부산이 그 산업에서의 그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2020년 정도에 "우리는 핀테크로 가겠다."라고 했다가 잘 안 되고 현재 양자 쪽으로 가닥을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거 들리는 걸로는 156 큐빗이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IBM 1000 큐빗짜리가 들어온다라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센텀시티 지하철역 5 번, 6번 출구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IBM이 땅값을 절반을 내고 절반을 안 내고 있죠, 현재.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큐빗들을 게이트를 조작을 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이제 처음 해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큐빗이 이렇게 있을 때 얘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조작을 하고 얘랑 얘 두 번째 큐빗을 얽힘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의 상태 A 1번 상태에 따라서 2번 상태를 변경을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3 번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고 요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분야에서도 그대로 쓰였었던 그런 게이트들이 있어요. 게이트들. 거기서 보면은 이제 큐비트를 돌리고 얽히고 간섭시키게 하는 정밀한 회전 도구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중첩 상태를 만드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반반 상태로 만드는 하다마르라고 하는 게이트가 있고 C-NOT 게이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큐빗 혹은 뭐 대상이 되는 어떤 특정한 큐빗이 있을 때 이 친구가 1일 때 다른 큐빗의 상태를 바꾸는 그러한 큐빗이 되고 또 파울리 X 게이트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좀 이따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알고리즘의 이 게이트들을 조합을 해서 특정 상태로 유도하고 측정하고 정답을 도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소프트웨어상 그 선형 대수학이라는 걸 해요. 선형 대수학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는데 그 선형 대수학을 활용하려고 제가 공부를 좀 트라이를 해 봤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수학을 최대한 안하자주의로 이제 그 삶을 좀 살아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기가 해 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사실 제가 수능 전날 디아블로 2라고 하는 게임을 7 시간 반 동안 하고 수능 다음날 수능 보러 갔었었는데 그게 수능이 필요가 없어서. 수능 본 거 뭐 어디다 써요? 지금 수능 본 거를 써먹는 데는 딱 두 가지 직업이 있죠. 나와 같은 희생자를 만들기 위한 어 학교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사교육에 와 가지고 과외나 학원 선생님이 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직업에 따라서 수학을 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학교 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수학을 안 하고 살았죠. 그래서 그 수학이 없이 그러면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요게 방금 보여드린 그 블로우 스피어입니다. 요렇게. 이 블로우 스피어는 선형 대수학으로 표현을 하는 여기 위에 있어요. 난 수학이 좋은데 여기 위에 거 이거 하시면 돼요. 요거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첫 번째에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우리는 안 보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블로우 스피어라고 하는 이 상태, 양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일종의 모양 혹은 뭐 그래픽일 수도 있고 하는 요걸로 모든 그 양자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단일 큐빗일 때. 싱글 큐빗일 때. 근데 그 큐빗들 간에 얽혀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큐빗들은 단일 큐빗이라고 볼 수 있고 각각의 큐빗은 블로우 스피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요것을 하나의 구 형태로 보면 되고 여기에는 축이 여기 X축 요렇게가 X축이에요. 그리고 요렇게가 Y축입니다. 자, 어려운 거 딱 또 3개 나와요. X, Y, Z. 아우 어렵다, 어렵다. 아우 쉽다, 쉽다. 하고 위아래 여기가 이제 요렇게 되는 게 위아래로 찍혀 있는 게 Z축, G축이라고 봅니다. 이 블로우 스피어의 모든 표면에 있는 특정한 점을 가리키게 되는데 요게 큐빗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요렇게 되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한번 설명을 추가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런 X 게이트, Y 게이트, G 게이트 이런 것들을 걸 수가 있고 이 하다마르 게이트 아까 잠깐 말씀드린 하다마르 게이트가 있고 여기는 이게 CX 게이트라고 하는데 이 CX 게이트는 첫 번째 큐빗이
대상이 되는 이 첫 번째 큐빗이 1일 때 두 번째 큐빗의 상태를 바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상태 바꿈 요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 보면 X 게이트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이거 뭐 점이 2개 있고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고 뭐 이거 뭐야 이거 도로야 뭐야 2 차선 도로인가? 하고 여기 무슨 과속 방지턱에서 뭐야 과속하면은 엔진 RPM 올라가는 것 같은 거 이렇게 3개 있죠. 요런 것들이 기본적인 양자 퀀텀 서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러면 인제 눈에 살짝씩 들어온 H 그리고 X 그리고 요렇게 점 2 개에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거. 요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블로우스피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어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오케이. 자 요것이 기본적인 큐비트 상태예요. 아이온큐 무슨 IBM 퀀텀 컴퓨터 어디 뭐 리게티 컴퓨터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요 상태를 이해를 하면은 모든 정확히는 단일 큐빗의 모든 양자 상태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기본 상태는 요 상태예요. 0이 위에 가 있고 1이 아래 가 있습니다. 기본 상태는 0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변환을 하는 것이 그 블로우스피어 상에서 변환을 하는 것이 큐빗의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지금 0으로 가 있죠. 측정을 하면은 0으로 나올 확률이 거의 99%고 1로 나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그렇죠. 요 상태에서 측정을 하면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자 요 상태로 만들어 놓고 H 봤었죠, H? H가 무엇이냐 하면은 중첩 상태로 만들어 준다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요걸 한번 클릭을 해 봅시다. 클릭을 해 보면은 이 친구가 X축으로 가 있어요. 그죠? X축으로 가 있죠. 이걸 지구본으로 보자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 남극이고 여기를 뭘 어디로 할까요? 뭐 아프리카로 하고 이쪽을 뭐 미국이라고 하고 여기 한국 이쪽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두자면은 얘 친구가 아프리카 쪽으로 가 있는 적도, 아프리카 적도 쪽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만약에 X 게이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요 상태에서 X 게이트를 건다. 이게 X 게이트예요. 그죠? 이 X 게이트를 어디서 봤지? 방금 본 것 같은데 뭐였지? 꿈이었나? 요게 그 X 게이트였죠. 이거. 이거죠. 이게 X 게이트잖아. 이게 첫 번째 큐빗이 여기에 0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있는데 큐빗의 경우에서는 이게 0 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서 기본적인 그 문법이랄까 요런 것들이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데 0 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 Q1이 첫 번째 큐빗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0이 첫 번째 큐빗입니다. 유럽 쪽에 가면은 왜 1 층이 2 층이죠? 길 가다가 첫 번째 층에 있는 뭐 카페에 들어갔어. 거긴 0 층이죠. 고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유럽의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큐빗에 X 게이트가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요 상태에서 X 게이트를 걸어서 요렇게 반대로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X 게이트를 걸었더니만 0이 1로 됐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X축 여기가 X축이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요 축이 X축인데 이 X축을 두고 양자 큐빗이 요렇게 도는 거예요. 요렇게 축을 중심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을 중심으로 180 도를 돌기 때문에 X 게이트.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G 게이트를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G 게이트는 이 북극 남극 축이죠. 이 북극 남극 축인데 이 상태에서 G 게이트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아래쪽에 보면은 이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데 슉슉슉슉 바뀌죠. 지금 화살표가. 요게 무엇이냐면은 북극점이나 그러니까 남극점에 서 있을 때 남극점에 서 있을 때 나 지금 남극 끝에 이렇게 서 있어요. 남극 끝에 이렇게 서 있는데 남극 끝에 서 있으면서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요쪽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렇지만 내가 남극에 서 있는 거는 같죠. 왔다 갔다 이쪽을 바라볼 수도 있고 이쪽을 바라볼 수 있는 요런 것들을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런 부분이 살짝씩 달라지지만 측정 값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만약에 요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X축과 Y축에 있는 이 적도 표면, 이 적도 표면에서 한참 위에 한 45도 정도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죠. 그죠? 큐비트의 상태가. 요 상태에서 만약에 측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0 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1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이불 대표님 자 그 주무시는지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마이크 켜 주시고요. 자 큐비트의 상태를 지금 보시는 블로우 스피어의 상태로 만들었어요. 요 상태 만들었어요. 자 지금 인제 중첩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단일 큐빗이니까 얽힘 빼고 측정을 하려고 해요. 자 이 상태에서 0 으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1로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영어로 찍어보겠습니다. 으 이유가 뭐죠? 정답은 맞추셨는데 왜죠? 어,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나눠 보면은 자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이쪽에 큐비트의 이 화살표 블로우스피어 상에서의 화살표가 0 쪽 이게 반 나눠 보면 0 쪽으로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면 대략 한 85%의 확률로 0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되어 있으면 한 14% 정도로 그러니까 1로 나올 확률도 이 상태에서도 14%가 있어요, 이렇게 돼도.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이 중첩 상태는 요렇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1로 나올 확률이 있고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0 으로 나올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수많은 계산들을 한꺼번에 해내는 거죠. 여기가 0일 때 00001 때 뭐 1일 때 0000일 때 이런 경우의 수들을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 안 할게요. 네 마이크 끄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자 서킷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엑스 게이트 간략하게 한번 봤고 요 CC 엑스 게이트도 좀 이따 한번 해볼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하고 할 때 이런 게이트들 보면은 큐빗이 하나 둘 셋 8 개죠. 여기가 7 이니까 7개 아니야? 0 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깐 8 개. 그리고 이 C는 이게 클래시컬 비트.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일반적인 고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전 컴퓨터로 측정을 하는 그러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8 개의 큐빗을 이용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뎁스가 8. 뎁스가 뭐냐면은 우리가 뎁스 하면 이렇게 세로로 내려가는 것 같잖아요, 느낌상. 사실 뎁스는 이거죠. 이게 양자 회로의 깊이가 얼마나 깊냐를 요렇게 측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줄일 수 없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의 양자 회로가 있고 이걸 뎁스가 8 이다. 양자 회로의 깊이가 8 이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자 요렇게 실질적으로 요런 식으로 굴러가고 자 이거 조금 옮길게요. 하고 또 다른 서킷을 보자면은 이렇게 엑스 게이트 있고 요거는 이제 배리어라고 해 가지고 그 양자 회로를 좀 더 축약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에어컨 좀 틀게요. 하고 다른 서킷들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식으로 양자 서킷이 돼요. 인제 쪼끔씩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쇼어 알고리즘이라든지 사이먼 알고리즘 요런 것들이 유명하고 특히 쇼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해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니, 죄송해요. "비밀번호를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쇼어 알고리즘도 보면은 요렇게 하다마르 게이트로 시작을 해서 이런 다양한 양자 회로들이 있고 측정이 들어가고 요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양자 알고리즘으로는 QAOA 신약 개발에서 좀 쓰이죠. 요게 고전적인 그런 케미컬 컴파운드 스크리닝하는 그런 용도로 좀 많이 쓰이긴 합니다. 고거랑 VQE. VQE는 저희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요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최적화, 또 경로의 최적화라든지 이거 사용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런 것들은. 어떤 특정 원자에 대한 것들도 하고 분자에 대한 것들도 하고 어떤 경로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법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현재 고러한 상태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 블로우 스피어를 잘 보는 것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 X축 그리고 Y축,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결국은 이 각각의 게이트들은 X 게이트는 X축을 중심으로 180도, Y 게이트는 Y축을 중심으로 180도, G 게이트는 G축을 중심으로 180도 요렇게 돌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X 상태에서 G 게이트를 돌리면 이게 플러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로 가죠. 요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쪽 방향 아닙니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이제 나 학생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시계 방향이 있고 고스톱 방향이 있다라고 해요. 까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에서의 그 퀀텀 서킷에서의 이러한 게이트들은 무조건 고스톱 방향으로만 돕니다. 자, 요거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하다마르 게이트를 걸고 RY 게이트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엇이냐면은 다시 RG 게이트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정도로 보자. 오케이. 요렇게 보자. 자, 이거 뭐예요? 이 방향이 뭐예요? 이게 시계 방향이 아니라 이거는 고스톱 방향이죠. 고스톱 칠 때 요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요렇게. 요게 바로 양자 컴퓨터에서의 큐빅 상태를 나타내는 블로흐 스피어가 해당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RX 게이트를 걸어 볼게요. RX 게이트를 걸면은 마찬가지로 자, X축으로 좀 요렇게 돌죠. 이거는 시계 방향이 아니죠. 시계 방향이 아니면 우리는 고스톱 방향이라고 합니다. 고스톱 방향으로 돌고 자,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요 상태에서 Y 게이트를 걸어 보면은 Y 게이트에서도 요렇게 고스톱 방향으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양자 컴퓨터에서의 그 양자 회로는 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고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아니고 오케이. 자, 요거는 저희가 랩실에서 간단하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만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잠깐 아까 방금 말씀드린 VQE인데 VQE를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특정한 아미노 애시드의 서열을 넣어 주면은 그 아미노 애시드가 가지는 접힘 에너지를 계산을 해 줘요. 그래서 이 접힘 값이 마이너스 값이 클수록 이 분자가 안정적이다. 예. 우리가 서 있으면은 굉장히 좀 예를 들어 한 다리로 서 있으면서 손을 이루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정할 수 있죠. 화면이 안 나왔네. 이제 우리가 한 다리로 서 있으면 손을 이루고 있으면 불안정하죠. 근데 이거보다 손 내리는 게 안정적이고 앉아 있는 게 안정적이고 아예 누워 버리면 편안하고 안정적이잖아요. 가장 이게 누워 있는 상태를 몰리큘의 구조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점수로 매겨 가지고 보는 게 이런 VQE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조금 많이 하고 있죠, 아무래도 내부에서. 그리고 IBM 같은 경우를 이제 대표적인 알고리즘 IBM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플랫폼인데 현재는 페니레인이라고 하는 약간 좀 쉬운 알고리즘도 많이 이렇게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니레인은 입문 정도가 되고 실제로는 키스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것을 이용을 해서 많이 이제 알고리즘을 돌리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무슨 초전도 방식이니 중성 이온 원자니 다양하게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거의 키스킷으로 호환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키스킷을 잘 알면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양자 컴퓨터 관련돼에서는 그 IBM에서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IBM
서티파이드 키스킷 디벨로퍼 자격증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IBM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런 예시 문제, 그 시험에 대한 예시 문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해 가지고 땄죠. 이걸 땄죠. 자, 이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했는데 어떻게든 네, 제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학 없이 비전공자가 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긴 합니다.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에 원형 탈모 왔나? 아, 진짜 여기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수학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집어 던진 이후로 안 했었고 실제로 안 하고 그리고 전공도 전 바이오죠. 기본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하면서 개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았었던 온갖 오답노트랑 연습 문제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는 저는 그래 가지고 요거를 책으로 내요. 지금 1 권, 2 권, 3권 중에 2 권이 출판사에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 권, 2 권, 3 권이 있는데 2 권은 지금 이제 제작 들어갔고요. 1 권, 3 권이 있는데 결국은 1 권이 이론, 2 권, 3 권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연습 문제예요. 다. 그래 가지고 요걸 통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고 책과 거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넣어 놨으니까 고것을 잘 보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저처럼 고생 안 하고 쉽게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이력서에 한 줄이 굵직한 게 하나 들어가는 그러한 미래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15분 남았는데 우리 양자 컴퓨터 돌려봐야죠. 뒤에 뭐 있나? 오케이. 자, 시간 좋아요. 자, 양자 컴퓨터 실제로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띄우는 동안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비니까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따로 이제 주셔도 됐고요. 자, 그는 에이전트인가? 다 쳐주죠. 네, 감사하고요. 크크크크 좋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그 마이크 켜고 말씀 주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방송실에 와 있어 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왜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되나요?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양자 컴퓨터가 신약 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케이라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케이라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잠깐만 여기서 보자. 유니프롯. 유니프롯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건가? 자, 둘 중에 하나 이거 아니고 요거네요. 자, 케이라스. 자, 요 친구가 있는데 요 친구가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영어에 문제가 없겠지만 요렇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죠? 소아골수한 핵구증 백혈병. 뭐 무슨 증후군 위암. 그죠? 무슨 뭐 증후군 뭔 증후군 온갖 질병들에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라스의 12번 유전자가 G에서 C로 바뀌나? G에서 C로 바뀌면은 C에서 G인가?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걸로 바뀌면은 그 췌장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라스를 타겟으로 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중에서 어 최근에 이제 사업화 혹은 임상이 진입이 된 거에 특허가 2023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웬만한 특허들은 뭐 만료가 되기도 하고 뭐 하죠. 바이오 시밀러가 나오고 뭐 하는데 요거 이 케이라스 타겟으로 하는 이런 물질들은 인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규모 자체도 추산이 안 되고 있는 굉장히 큰 중요한 그러한 마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대1 1 플러스 1을 계산하는 양자 회로를 볼 수 있을까요? 요거는 서킷을 한번 짜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1대1 계산 1 플러스 1을 계산하는 서킷을 어디서 봤어? 제가 짜진 않았었는데 잼민이한테 물어볼까? 네. 한번 그걸 한번 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디코헤런스, 오류율, 냉각 등 하드웨어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돼요. 어, 채팅창 어디 갔지? 채팅창 다시. 어느 정도 해결돼요. 실생활에. 아니 여기 이 기본 따본 이거 왜 안 없어지죠? 제가 읽어드릴까요? 잠시만요. 오케이, 됐어요. 메모장에다가 해결돼. 실생활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이 나서야 되죠. 이거는 중국 그 우리 형님들이 따거 형님들이 좀 나서가지고 좀 저렴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를 이렇게 질문 주신 내용들을 한번 잘라 보면은 요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그죠? 디코헤런스, 오류, 냉각 이건 하드웨어 한계죠. 근데 요것을 약간 가로 안에가 넣고 요렇게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요렇게 나눠 볼 수 있죠. 그죠? 실생활에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자,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다 했나? 자, 좀 이따가 좀 본격적인 질문 받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해서 로그인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학진, 킴, IBM 퀀텀 플랫폼 이렇게 되어 있고 합니다.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US 이스트가 있고 프랑크푸르트가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API 키 이런 것들이 있고 주목할 만한 거는 왼쪽에 있는 요거예요. 10M remain 돼 있죠. 10M remain 이거 뭐야? 10분 동안 무료. 10분 동안 무료. 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 10분 동안 무료를 다 쓰면은 10분 동안 한 달이 되면 리필이 되는데 10분 동안 무료를 다 쓰면은 초당 2,500원. 대략 한 그게 세금이 붙었나? 한 3,000원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초당 3,000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저는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면 된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절대로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 요렇게 된 상태에서 뷰 올. 여기 있다. 자, 여기 QPU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QPU라고 되어 있는 게. 그리고 현재는 가용 가능한 QPU가 3개가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는 매주 달라져요. 매일 달라지지는 않고 한 며칠씩 가요. 그리고 쭉 오래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이제 토리노 올림픽 했었던 곳이죠. 그 브리스번이랑 셜부크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 퀀텀 컴퓨터들을 우리는 클라우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내용이 있었죠? 질문 주신 내용,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지금이죠. 하드웨어를 우리는 배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양자 컴퓨터를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클라우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이 그 큐빗들이에요. 각각이. 여기 하나하나 것들이 있죠. 여기 큐빗 제로. 여기 큐빗 제로. 이거 좀 잘 안 보이시나? 자, 여기 큐빗 제로 있고 큐빗 1 2, 3, 4 이런 식으로 각각의 큐빗들이 얽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발표할 때 무엇을 봤느냐 하면은 8큐빗짜리 뭐 7큐빗짜리 이렇게 봤었죠. 그것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6번, 7번, 8번, 9번, 10번, 11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6번, 7번, 8번, 17번, 27번, 28, 29, 30, 31, 18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큐빗을. 단 이때 색깔을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오류율들이 있습니다. 오류율들이 있는데 보면은 파울리 X 에러도 있고 뭐 다양한데 또 이걸로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맛이 가 있는 큐빗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요 큐빗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에러 이거는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에러율이 거의 10%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아마 요거는. 그렇게 되고 있고 요 파랗게 되어 있는 친구들. 요런 친구들이 좀 괜찮은 큐빗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 보면은 2.86 뭐 3 하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높으면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는데 이건 한 1-2% 정도 되고 얘는 한 2-3%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최대한 에러율이 낮은 큐빗들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는 퀀텀 서킷을 짜면 된다.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용 가능한 퀀텀 컴퓨터는 3 개가 있고요. 실제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가면 다큐멘테이션도 있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여 드릴까? 자, 다큐멘테이션은 뭐냐면은 IBM이 이 키스킷을 잘 쓸 수 있도록 트레이닝 코스를 만들어 놓은데 이거 제가 그 시험 공부할 때 다 봤거든요. 1000 페이지 쪼끔 넘어요, 이건. 그래 가지고 사람이 할 게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제 요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1000 이거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런 부분들 진짜 원형 탈 보여 드릴까요? 원형 탈모? 어쨌든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고 다른 책들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글로벌로도. IBM 이런 양자 컴퓨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제가 그 뭐야 그 하면서 그렇게 막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한번 사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짜장면 짬뽕 사 주시면은 과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직접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튜토리얼들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서로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컴포저 요걸 할 거예요. 컴포저. 컴포저라고 하면 아마 작곡가인가 아마 그런 비슷한 음악적인 뜻으로도 쓰일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컴포저를 통해서 간단하게 양자 컴퓨터의 퀀텀 서킷을 한번 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Q0부터 시작하죠. 양자 컴퓨터 Q0부터 시작합니다. Q0, Q1, Q2, Q3 이렇게 되면 뭐예요? 큐빗 4개. 큐빗 4개. 이 4개를 중첩 상태 플러스 얽힘 상태로 만들고 측정을 한번 해 볼게요. 양자 컴퓨터의 3 가지 중첩, 얽힘, 측정. 슈퍼포지션, 엔터테인먼트 측정이 뭐였지? 메저먼트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큐빗 여기 something went wrong 이거 제가 아까 테스트해 볼 때 이게 오류가 좀 났었는데 그 양자 컴퓨터 이게 IBM 이 플랫폼이 지금 개편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첫 번째 큐빗 Q0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상태지 이게? 이 상태가 이거예요. 지금 이거. 0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0으로 가 있어요. 이 상태가 이거예요. 우리 첫 번째 큐빅만 놓고 봅시다. 자, 빼 그냥 아예. 빼. 자, 빼. 그냥 다. 자, 요것도 빼고 요렇게 놔둬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큐빗 하나 그러니까 큐비트 하나, 클래시컬 비트 하나. 그러면은 큐빗 하나를 놓고 얘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죠.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다마르 게이트가 여기 옆에 있죠. H. 걸면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에러가 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다마르 게이트를 걸면은 이게 이 상태에서 여기에 하다마르 게이트 이걸 건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측정될 확률도 50% 1로 측정될 확률도 50%잖아요. 자, 여기다 놨었을 때 아까 이보일 대표님이 정답 맞추셨죠? 0으로 측정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셨죠. 그죠? 요 상태에서 동전이 이렇게 핑핑핑핑 도는데 요 상태에서 탁 치면은 아무래도 0으로 잡힐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1로 측정될 확률도 10몇 %, 20% 가까이 있죠. 요거는 1로 측정될 확률이 높은 거고 요랬을 때 하다마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50대 50을 만들어 준다. 고런 개념입니다. 만약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 하면은 0으로 나올 확률이 100%. 100% 이렇게 됩니다. 자, 보면은 100% 아닌데 50.04인데요. 49.51인데요. 이것이 양자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그 오류율 그것이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그냥 시뮬레이터이지만 요런 식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그러면 큐빗 수를 늘려 보겠습니다. 큐빗 수를 2 개로 해 볼게요. 자, 얘는 잠깐 없애고. 자, 그러면은 짜장면 짬뽕을 막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 첫 번째 큐빗이 짜장면 뭐 먹지? 짬뽕 뭐 먹지? 근데 이 1번 같은 경우는 큐빗 그러니까 두 번째 큐빗이죠. 두 번째 큐빗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먹는 사람이 먹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논리가 요 방식이에요. 자, 여기서 50대 50이 됐죠? 이 게이트는 뭐냐면 CX 게이트라고 하는데 컨트롤 낫 게이트인데, 이때는 첫 번째 있는 이 큐빗이 0일 때는 나도 0이야. 변화가 없어요. 첫 번째 큐빗이 1이면 나도 내 상태를 0에서 1로 바꾼다. 요 개념이 이 CX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랬을 때 요 상태에서 만약에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에러가 뭐 결과값이 나왔다가 없어졌는데, 어쨌든 조금 에러가 있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나왔었던 정답을 한번 보자면은 얘가 0일 때는 얘도 0이죠. 그래서 00, 00. 그리고 얘가 1 상태가 됐어요. 1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서 50대 50인데 이쪽으로 측정된 확률 50, 여기 측정된 확률 50이니까 1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얘도 1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0011 메뉴 통일. 짜장면이면 짬뽕. 아니, 짜장면이면 짜장면, 짬뽕이면 짬뽕. 요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서킷을 얼마든지 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많이 쓰이는 것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 CX 게이트 요런 것들이 쓰이고, 뭐 RG 게이트라든지 요런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요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요러한 서킷들, 이런 양자 서킷들이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짠 이 양자 서킷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여기 넣고 요렇게 넣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셋업 앤 런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정답 나왔네요. 그쵸? 아, 이번에 에러가 안 났. 자, 001 확률, 111 확률, 요 두 가지로 나뉘죠. 요렇게, 요렇게 나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러면은 자,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X 게이트를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 게이트는 서로 다른, 짜장면 시키면 짬뽕 시키고 짬뽕 시키면 짜장면 시키는 요런 게이트가 되겠죠. 요런 것들을 이제 짜는 것이 기본적인 양자 컴퓨터의 활용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테스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고요. 샷은 1024가 기본이에요. 기본 샷은 1024번 합니다. 했을 때 펜딩 잡이 있고, 뭐 뷰 디테일을 봐 가지고 오류율을 좀 봐야 되겠지만, 오류율은 없다 치고 그냥 가장 펜딩 잡이 적은 거, 지금 118개의 잡이 걸려 있고 여기 234개, 여긴 499개가 걸려 있는데, 자, 우리는 잡이 걸려 있는 게 제일 적은 토리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까 썼었던 그 양자 서킷을 그대로 돌리고 있죠. 그랬을 때 현재 프로그레스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그 초를 안 까요. 1초씩 까는 거 그걸 안 해요. 다행히.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돌아갈 때만 그 초를 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스인데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14개의 그 잡들이 앞에 있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주현 이사님께서 링크를 주셨는데, 장주현 이사님이 이제 요 링크들을 주셨는데 우리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게 왔죠. 네. 오케이. 감사하고요. 네. 요거는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해 봐서 아는데. 혹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수학이 가능하시면은 전 추천해요. 이게 어 사실 최고 수준으로 가려면은 당연히 수학을 해야 되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 필요 충족 조건과 그 고고익선의 개념이 약간 다르죠. 운전면허를 100점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런 것처럼 약간 상용화되는 정도, 한 중상급 정도만 간다라고 하면 수학 없이도 어느 정도 됩니다. 실제로. 하는데 완전 내가 세계 최고의 세계 제일의 양자왕 하려면은 수학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이게 있겠네요. 큐비트가 이제 그 시각화를 한 게 이제 블로우스피어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맞아요. 그럼 이제 단일 큐비트인 경우. 네. 예, 예.
그러면 이 블로스피어를 이해한다는 게 이제 그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블로우스피어를 이해하면은 단일 큐빗의 상태를 머릿속에서 그릴 수가 있어요. 수학 없이. 음. 결국은 만약에 내가 수학에 자신 있고 뭐 선형 대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 복소수 개념으로 이렇게 매트릭스 4 x 4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시려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양자회로든지 간에 그 양자회로 상에서의 큐비트의 움직임은 있고 그 큐비트의 움직임은 이 블로우 스피어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이 어떤 3차원 포인터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요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데 만약에 뭐 퀀텀 서킷이 뭐 여러 가지 큐빗들이 얽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블로그 스피어로는. 하나하나의 그 어떤 그 큐비트들은 이해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한계는 있긴 합니다. 근데 뭐 한 중급, 중상급까지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큐비트가 0이거나 뭐 1이거나 둘 다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뭐 네. 이제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이제 양자 컴퓨터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값을 도출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큐빗들은 얘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상태로 되면서 0일 때도 있고 1일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상태를 가지는데 이 각각의 순간순간의 경우의 수들이 큐비트들이 얽히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이죠. 01, 01, 01, 01이 아니라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하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01, 01이고 여기도 01, 01이고 01, 01, 01, 01, 01, 01 하고 있는 도중에서의 그런 계산값이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로 했을 때는 요렇게 올라간다. 계산량이 했을 때 그 양자 컴퓨터는 선형적으로 올라가죠. 요렇게. 그래서 일정 큐빗 이상의 그 연결이 어느 정도 피델리티 충실도가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퀀텀 데이, Q-데이가 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아직도 돌고 있죠. 어쨌든 지금이 그 미국 분들이 아마 업무를 시작한 시간인가 그럴 것 같긴 합니다. 미국 시간은 워싱턴 DC 아직 8시인데 예, 아직은 괜찮긴 한데 어쨌든 작업이 좀 걸려 요런 식으로 돌려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잠깐만 뒤로 가게 할 수 있나? 이쪽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고자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양자 서킷 짜고 여기 셋업 앤 런 누르시면은 시험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를 돌리려면은 API 받아 가지고 우리 데스크탑 내에서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만약에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보고 싶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돌리면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를 드린 진원 바이오텍의 김학진이었고요. 양자 컴퓨터라든지 신약 개발, 인공지능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편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